청소년과 천문집의 소통 프로젝트, 청소년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이곳 만담의 광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만담의 광장을 지키는 호스트 청소년 지도사 강세범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로 시작합니다. 영화 슈퍼배드 3의 OST인 이 노래는 해피라는 단어가 무려 56회 반복되고 후렴의 6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행복이 도배된 곡이죠. 듣는 사람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이 곡과 함께 만담의 광장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생명 존중이라고 하면 주로 다른 사람이나 동물 혹은 환경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쳐왔던 여정도 그랬었죠.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명인 나 자신은 조금 뒤로 밀려나 있진 않나요? 이번 만담의 광장 5번째 여정은 상처받은 나를 안아주는 법, 나도 생명입니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의 팟 콘텐츠 소개드립니다. 마음의 거울, 상처의 지도, 나도 생명입니다.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오늘 만담의 광장과 함께 해주실 게스트 3분을 모셨습니다. 청소년들을 애정하는 마음이 가득한 청소년 지도사 3분인데요. 만담의 광장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목소리다 생각하실 겁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번 출연했던 적이 있어서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청소년 지도사 김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청소년 문화를 지키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윤다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밖으로 나가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최희수입니다. 네, 3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상처받은 나를 안아주는 법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팟 콘텐츠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의 거울에서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살펴보는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감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아니요. 테이쌤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분 다른 시도 유명한 거 많지 않아요? 네, 그 정호승 시인이 유명하긴 한데 이게 아마 다경쌤은 전 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교과서에 네, 맞아요. 맞죠. 네. 그 있었던 시라서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테이쌤 이거 말고 말고는 비슷한 시가 이분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뭐 종도 음.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약간 이런 시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해서 그때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전 두 분은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교과서에 나왔군요. 혼자 몰라가지고 되게 머쓱해하고 있는 나만 모르네. 재밌네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반복되는 연이 또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는 시거든요. 이 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결핍이나 아픔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늘 속에 살았던 사람이자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나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준 적이 있을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을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그늘과 눈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내가 가진 그늘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거든요. 최근에 나 자신에게 가장 실망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감정은 무엇이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답변을 먼저 살펴볼게요. 노력해도 안 될 때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실망 뒤에는 난 슬픔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미루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라고 말한 친구는 그 뒤에 실망감,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요? 실망스러워서 실망했다?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안 했을 때는 답답한 감정 때문에 나한테 실망을 했던 것 같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에 나 자신에 대한 후회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아쉬움 때문에 나한테 실망을 했던 것 같고, 한 달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쉬움과 막막함을 느껴서 나 자신한테 실망을 했다라고 답변한 친구도 있었고요. 키가 안 커서 속상해가지고 실망했다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것과 같이 내 그늘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실망했던 순간이 한창 육상을 했을 때 부상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어떤 시기가 저한테 제일 실망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육상이었고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부상 때문에 그만둔다는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정말 많이 절망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는 막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놀지도 않고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숨은 감정은 답답함이었던 것 같아요. 답답해서 더 실망을 했던 것 같고, 맨날 움직이고 맨날 뛰어다녔던 애가 뛰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게 되게 답답했고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감정이 그렇죠. 들어서 답답했던 그렇죠. 걸까요? 아니, 부상 당해도 다들 잘 한다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들이랑 비교해서 그거에 대한 감정이 왔던 걸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잘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못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적이라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막 어떤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자기 절제는 자기 사랑이다라는 말을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내팽개치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저를 약간 방치할 때,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었을 때 나를 너무 오늘 하루 내버려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가 제일 스스로한테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뒤에 느끼는 감정은 답답함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환경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한 거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내버려뒀다고 내 스스로가 느꼈을 때 가장 제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학창 시절이라던가 어렸을 때 받았던 저만의 상처라던가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 치유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득 일상생활 하면서 그 아픔의 잔재 같은 게 느껴졌을 때 그때 저 자신한테 좀 실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아직도 나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지? 뭔가 제가 더 발전하지 못한 사람 같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럴 때 제 자신한테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실망감 뒤에 있는 감정이라고 하면은 뭐 저에 대한 답답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좌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되게 실망할 때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았을 때 그런 게 많이 왔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내가 내 스스로의 기준을 그렇게 올려놨지? 이런 생각이 되게 들면서 스스로가 되게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었어요. 그럴 때 좀 다른 건 오히려 외적인 것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겨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 안에서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니까 그건 좀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쌤 방금 말씀해주신 것도 들으면서
맞아, 저런 감정에 뭔가 메모리 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더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희수쌤은 어쨌든 간에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느끼는 답답함이라고 하면 태희쌤이나 다경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이 조금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청소년들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류의 답답함. 그리고 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 애들이 저희를 봤을 때 선생님들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일은 쉽게 할 것 같고 단단할 것 같고 성인이니까 그러면 나도 성인이 되면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용기 있게 자기 개방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물론 애들한테 성인 된다고 다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때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그럼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7의 나랑 지금의 나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바뀐 건 사실 없잖아요. 그냥 그런 내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들면서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고, 저는 시간이 해결해줘라는 말은 그냥 무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많이 맞아본 사람이, 희수쌤 맨날 말하잖아요. 많이 맞아봐서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서, 물론 친구들한테 많이 맞아봐 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 너가 그만큼 힘든 건 처음이라서 그렇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너를 괴롭히는 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만큼 힘들진 않을 거다. 라는 내용을 조금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저희 공통점이 다 답답함을 느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말씀하셨듯이 물리적인 원인으로 실망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느꼈던 실망이 다른 선생님들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 아직도 또 나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모두가 그런 고민들을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나, 거기서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오지 않나. 그런 감정이 성장에 대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약간 저를 태우는 재료가 분노여가지고 화가 나면 좀 일을 빨리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걸 좀 그냥 내가 여기까지 하고 뭐 이 정도만 하면은 됐지, 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답답함이라는 감정도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답답함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려는 신호인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답답함을 느끼면서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겠죠. 답답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고, 그게 꼭 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물론 키가 안 커요 같은 답변을 보낸 친구는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긴 사실 힘들죠. 근데 그래도 다른 부분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있어, 힘내라는 말을 하는 건 참 쉬운데 내 스스로한테는 그런 말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스스로 자책하거나 남하고 비교하면서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답답함이라는 감정이 조금 더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 팟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은, 자연스러웠나요? 상처의 지도인데요.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로 건넨 질문은 누군가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줬던 순간이 있나요? 였습니다. 살다 보면 내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공감해준 순간이 있다면 그거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줬고 그게 힘이 돼서 아직까지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따뜻해져서 힘을 내고 살아간다. 제가 그때 육상 부상 때문에 그만뒀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많이 우울해하고 절망에 빠져서 정말 진짜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만 이렇게 또
지내고 학교만 다니고 이러고 있었는데 학교랑 연결된 사회복지기관이 하나 있었어요. 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이제 봉사활동도 다니고 이렇게 교류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지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같이 봉사 다니면서 해주셨던 얘기가 너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인 사람들도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부상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이제 접어두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걸 찾거나 아니면 부상을 이겨내 보려는 노력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가 막상 들으면 따뜻해 보이진 않는데 그 당시 저한테는 정말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고 큰 위로가 됐었고 그 이후로 저는 사회복지사를 꿈꿔서 그렇게 대학도 나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좀 여러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제가 예전에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거기 선생님들이랑 젠가 게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불안이 있어서 젠가 같은 게임 잘 못해요. 손을 엄청 떨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쳐다본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 떨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그냥 티를 안 내고 게임을 하는데 유독 너무 티가 난 거였어. 파들파들 떨면서 나무 조각을 내려놨는데 그게 너무 티가 나니까 결국 밝혔어요. 제가 이런 불안이 있어서 이런 게임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제 손을 받쳐주시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저한테는 불안이 있어도 괜찮아 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되게 큰 응원과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상했던 대학교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친구한테 나 대학교 안 갈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묵묵하게 다 듣다가 넌 어딜 가도 잘 살 건데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한마디가 되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전 위로를 받았던 기억보다 대본 작성하면서 맞아 이런 경험이 있었지라고 떠오른 게 있는데 제가 방칼할 때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코로나 시기에 만나다 보니까 대면으로 만날 일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긴급 돌봄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애들이 이제 개별 면담을 한 거죠. 요즘 너의 생각은 어떠냐? 뭐가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한 명 친구가 집에서 좀 힘들다. 가족들이랑 잘 맞지 않고 집에 있는 게 뭐 즐겁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사실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좀 사춘기 시기기도 하고 그 친구의 상황이 제 어릴 때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있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난 너무 외로웠다. 그래서 나는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너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선생님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외롭다는 감정을 딱 이렇게 짚어줬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를 해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 친구가 얘가 그래도 내가 한 말에 좀 위로를 받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지만 그 친구의 마음속에도 혹시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이해해줘서 내가 마음이 좀 풀렸어 라는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대본을 작성하면서 들었었고요. 아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청소년들이 보내준 얘기를 또 보면은 상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서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친구가 진심 어린 공감을 해줘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테이쌤 경험이랑 좀 비슷함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공감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과 느끼는 감정이 모두 다르듯 그 사람의 뒷이야기까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공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받았다고 느낀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진심으로 이해받은 순간이었든 아니든 저는 그 순간만큼은 이해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제 속도에 맞춰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해받았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제 마음속에 있는 저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낼 때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오로지 제 속도에 맞춰주는 사람에게 이해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되게 길게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위로라는 거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뭐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를 보면서 이 친구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내 감정에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나는 내가 이야기 꺼내는 걸 통해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편이라 그걸 막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좋았어, 너도 한번 해봐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너 왜 나한테 속 얘기 안 해? 내가 너한테 소중한 친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어려운 입장에서는 너무 강요하면 그쵸. 그건 또 그래서 공감, 이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이 격려해주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응원을 해주었다. 이번에는 꼭 해낼 거라는 응원도 가족과 주변 친구들이 해주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다. 이 말도 되게 좋네요. 네, 있었어요. 남보다 줄넘기도 하루에 1000개씩 1학년 때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비슷한 친구들이 앞질렀어요. 좌절감 같은 거요. 왜 나만? 유독 나만 잘 안 커서 왜 나만 그러는지 부모님도 큰 편인데 안 클까봐 걱정도 되고 실망도 많았습니다. 큰 친구들 보면 상처받아요. 왜 쟤랑 다른지. 아까 키 크고 싶다는 그 친구 같아요. 생각보다 그 좌절감이 좀 많이 컸나봐요. 근데 아직 초등학생 친구인 것 같은데 키는 언제까지 클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성인 그럼요. 돼서도 클 수도 네,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뒷자리 맡아놓고 앉으셨던 분. 사실 접니다. 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저는 25까지 컸어요. 네, 키는 커서 언제까지 이 클지 정도죠. 몰라요. 선생님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친구 아닐까요? 좀 작은 성인들이 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이거야,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친구가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이지 않았을까. 근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지금 큰 애들이 더 안 클 수 있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키 180 넘는 남자 있었는데 걔는 중학교 내내 그 키였고 다른 애들이 다 추월하던데. 벌써 이렇게 초등학생 친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본인은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그럼요. 나중에 이거 작성하신 분이 쟤를 앞지를 수도 있어요. 그 쟤는 더 이상 안 클 수도 있고. 그럼요. 성장 맞아.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늦게 자지 않고. 우유는 뭐 모르겠는데 잠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유는 맞아요. 큰 상관이 없다고 그러던데. 자꾸 요즘에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나질 않거든요. 아무거나 안 가리고스 마구 먹었스 그 단어가 자꾸 떠올랐어. 그게 왜 떠오르는 거야? 편식하지 말고 잘 먹어라. 편식은 안 좋다. 영양소 골고루 잘 챙겨 먹으면 될 거예요. 되게 맞아, 중독성 있네요.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니까 보는 저도 약간 속상해가지고. 키는 안 크면 진짜 스트레스는 받아요. 많이 공감해 받으셨나요? 주시고 계시네요. 어릴 땐 저도 많이 받았죠. 어릴 때 저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요. 다음은 엄마가 안아주었어요. 미안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너무 슬픈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 애가 무슨 상황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이 단어가 너무 슬펐어. 미안했어요가 되게 슬프네요. 네, 미안했어요. 좋은 어머님이네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 미안한 감정을 난 안 느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요. 괜찮아. 너 아직 어리광 부릴 시기야. 그러니까 어리광 부리는 거에 있어서 뭔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문장이었어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아마 이걸 어머님이 보시면 성인이 돼서도 안아줄 거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때 그때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실 거고요. 엄마들 아마 그러지 국룰이죠. 않을까요? 네, 그쵸. 그럼요. 넌 몇 살이 돼도 엄마한테 애기야. 그래서 아직 초등학생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많이 어리광 부리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막 눈물 좀 쏟고 이야 하고 이겨내도 괜찮은 시기니까, 물론 본인이 미안해 하고 싶다면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은 그렇게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처의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누구나 지나온 길에 힘든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누군가의 한마디는 곧 내가 나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나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을 안아주고 아껴주면 어떨까요?
마지막 팟 콘텐츠입니다. 나도 생명입니다. 상처받았던 나에게 지금이라도 한 문장을 전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청소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남들이 너에 대해 멋대로 평가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 그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저 그런 말일 뿐이야. 이거 되게 짧은데 전 임팩트 있다고 느꼈거든요. 괜찮아? 저 이렇게 내 스스로를 돌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 자신에게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힘겨운 시간은 잠시뿐이야.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지나보면 인생의 한 점일 뿐이야. 잘 될 거야. 부모님도 크시니까. 아직 어린이니까 앞으로 더 클 거야. 라고 의견 남겨주십니다. 그래, 너 더 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더 클 거야. 부모님도 그럼. 크시니까. 그럼 농구할 수도 있겠는걸. 그럼. 배구 네. 선수가 되자. 그럼 뭐든 하자. 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한마디에 대해서 친구들이 적어줬는데 혹시 선생님들도 나를 위로하는 한마디가 있을까요? 청소년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넌 뭐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청소년들한테. 진짜 그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미래가 너무 아득해서 키도 안 클 것 같고 너무 깜깜하겠지만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해주고 싶어요. 뭔가 나는 더 나아져야 돼. 나는 괜찮아져야 돼.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괜찮지 않은 나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그 상태로도 괜찮다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앞에서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선생님들이 하신 말 스스로에게도 잘 이렇게 해주시고 스스로 돌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도 생명이니까요. 그쵸? 저는 그런 말들을 되게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우주의 먼지일 뿐인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주의 먼지들이 결국에는 별이 되는 거니까 너도 언젠간 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를 아껴주는 내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될 수 있는 나이고 뭐든지 될 수 있는 나이다. 이런 말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좀 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생긴다면 답답함도 좀 줄어들고 나를 자책하거나 나한테 실망하는 일도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못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불완전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사람이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저는 청소년 시기에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불완전한 나도 포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많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정리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연 중에 위로가 되는 책이나 노래를 추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실 만한 것들이 있는지. 저는 평소에 윤하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들었는데 윤하 노래들 중에서 가사가 좋은 게 되게 많고 멜로디도 벅찬 게 되게 많아서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추천하지 고민을 하다가 라이프 리뷰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멜로디가 참 그냥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노래라서 윤하의 라이프 리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 태어나 자라서 자란 김에 주어진 것들 사이에 피어나버린 꽃 존재가 빚어낸 존재의 이유는 하나로부터 뻗은 가지와 똑같은 우주의 숲 그토록 검은 눈물로 지키려 했던 보물과 안녕을 정해버린 맘을 이해할래
되게 가사가 벅차오르네요. 진짜. 여기까지 듣고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직접 찾아보는 걸로 하고 혹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비장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게 첫 시작하는 가사가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삶에게 지는 날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도 나는 돌아오는 길을 아니까 괜찮다. 약간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그래서 소름 돋았어. 그래서 아까 자기 개방을 하면서 했던 말이랑 좀 맞는 것 같아서 이 곡을 골랐는데요. 그러니까 좀 다치고 지쳐도 이게 무뎌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무뎌지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느낌의 메시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맘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쌓이는 하루만큼 더 멀어져. 우리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1절까지만 들으면 되게 암울하게 끝나네요. 맞아요. 2절이 벅차기 때문에 2절을 꼭 굉장히 들었었으면. 맞아요. 2절부터 틀 걸 그랬나 봐요. 모든 노래는 다 2절이. 청소년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아이와 나의 바다였습니다. 네, 저는 최근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에서 OST로 배우들이 불렀던 달리기라는 노래를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이거 SES 노래 아니에요? 원곡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던 노래라서 제가 이게 전공의 생활 배우들이 부른 게 더 와닿았던 게 사실 가수가 아니라서 노래를 잘 못하는 배우들도 있대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약간 그랬다는 뒷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뭔가 더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곡보다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배우들이 부른 노래를 더 추천드립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탔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내기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되게 추천곡이 다 선생님들이 오늘 해주신 얘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사실 제목 듣고 되게 속으로 웃었거든요. 육상 선수가 추천하는 달리기. 오, 잘 맞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웃긴 건 아닌데 근데 진짜 딱 본인 같은 곡들을 그러네요. 오늘 재밌네요. 그 책도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 말만 보고서 제가 떠올렸던 책은 뭐였지? 어른의 위로는 고요하다였나? 그런 책이 있는데 최근에 친구들이 좀 괜찮다고 읽어보라고 추천을 많이 해줬던 책이어가지고 물론 청소년 친구들이 읽기에는 조금 아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위시리스트에 지금 추가해 놓은 책이고요. 또 저번 직장에서 퇴사를 할 때 선물로 책을 받았었거든요.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었는데 아직 안 읽어봤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약간 애도일기 이런 거라서 마음을 좀 치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이라서 일단 추천을 드리고 불안해서 오늘도 버렸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도 물론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정말 앞부분 소량만 읽었는데 초역 부처의 말 그 책이 베스트셀러여가지고 봤는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건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제 친구들이 많이 읽었던 책 중에서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아마 여성 청소년들에게 조금 외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외면에 신경 쓰게 되는 그런 친구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추천해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런 상황이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작별인사라는 책은 소설인데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약간의 카타르시스가 오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언젠가 한 번쯤은 누군가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작별 인사를 읽은 뒤에 사무실 찾아서 선생님 그 책 읽었어요. 저랑 딥톡 하시죠. 라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담의 광장에서는 상처받은 나를 안아주는 법, 나도 생명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동안은 청소년 게스트분들을 초청해서 한 가지 주제로 청소년의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면 오늘은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가득한 청소년기를 사랑하는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온 청소년 지도사들이 건넨 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실까요? 음악을 틀고 할까요? I Believe라는 노래인데 이게 가사가 저는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거를 오늘의 엔딩곡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만담의 광장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때 되게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내면의 자신을 돌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도 한번 저의 청소년 시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만담의 광장에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지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불완전한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랜만에 팟캐스트에 나와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청소년들이 나를 더 소중히 하고 나를 더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니지 않아요? 오랜만 아닌가요? 선생님 지난번에 맞네. 나왔잖아요. 나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나였네. 또 다시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오늘의 팟캐스트를 통해 내 곁에 친구, 가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 존중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팟캐스트와 함께하며 떠오른 나만의 문장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혹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꼭 한 번은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안아줄 수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더욱
따스하게 안아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그게 있어요. 우린 밖을 보는 데만 너무 익숙해. 내 안에 은하수가 있는데 라는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은하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오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꾸라는 꿈이라면 다 믿어. 책과 TV 인하는 기사 선계나 소나 리더 머리 안은 가슴을 따라가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쪽이 네 심장과 더 가까우니까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심장 박동 숨길 수 없지. 유쾌하죠 Facebook 멋지긴 하죠 heartbeat. It's more life to live and more heart to give. Who the fuck you want to? We got no life to miss. Come on.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I believe I believe 내가 나를 지켜줘. I believe, I believe, yeah. 내가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I believe, I believe, 내가 어디 있어도 내가 나를 지켜줘. I believe, I believe, yeah. 무엇을 하더라도 I believe, I believe. 내가 어디 있어도 내가 나를 지켜줘. I believe, I believe.